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처음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저는 소금물 가글부터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수면을 하는 동안에는 입속에서 침분비가 되지 않아 상당히 많은 세균이 번식을 하는데요. 이런 세균들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염증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소금물 한 잔이면 입안의 세균을 감소시키고 상쾌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니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중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도우미 내 몸 건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하루를 시작하는 건강한 아침 루틴에 대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건강 상식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소금물 가글인데요. 소금물 가글은 입안의 세균들을 제거하여 여러 가지 염증성 질환들을 예방해주고 입냄새 제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이 소금물 가글을 시작하고 두통이 사라져서 주변 지인들에게도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소금물 가글 이용 방법은 집에서 주로 사용하는 머그컵에 물 한 잔을 준비하시고 죽염이나 구운 소금을 반 티스푼 정도 덜어 잘 희석하신 후 소금물 한 모금을 입에 머금고 30초 정도 가글하신 후 뱉어내고 깨끗한 물로 헹구시면 됩니다. 한 가지 주의점은 소금을 너무 많이 희석하면 입안이 건조해져서 구강 건조증이 생길 수 있으니 적당량을 희석하시기 바랍니다. 소금물 이용이 불편하신 분은 약국에서 판매하는 생리식염수를 이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입냄새가 많이 나시는 분들은 회사에서도 식염수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소금물 가글이 끝난 후 저는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아침에 보약보다 좋은 것이 바로 따뜻한 물 한 잔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따뜻한 물 한 잔을 소금물 가글을 하지 않고 드시면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건조한 입에 모여있던 세균 덩어리를 물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니 장 건강에 좋을 수가 없겠지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베트남 여행을 가서 현지인 체험을 하고 싶어 길거리에 파는 쌀국수를 1,000원을 주고 사 먹었습니다. 근데 만드는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앞 손님이 먹었던 그릇을 대충 물로 헹군 후 다시 국수를 담아서 준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앞 손님이 여러 질환이 있는 손님이라면 어떨까요? 저는 상관없는데요.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이 느낌을 가지고 소금물 가글과 더운 물 한 잔 루틴을 함께 하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침에 마시는 더운 물 한 잔은 우리 몸에 상당히 많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우리 몸은 수면을 취하는 동안 체력 회복과 면역 체계 강화, 뇌 기능 개선, 수분 대사, 신체 대사 및 호르몬 조절 등 여러 일들을 하며 생각보다 많은 양의 수분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몸속의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게 되면 혈관의 혈액의 점도가 끈끈한 상태가 되어 혈액순환에 불편함이 따르게 됩니다. 만성심혈관 질환자의 사망률이 높은 시기가 환절기나 겨울 그리고 오전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몸속의 수분 양이 줄어들어 혈관 수축과 혈액의 점도가 끈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분이 많이 소모된 몸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게 되면 5분에서 15분 후 혈액 내 수분 농도가 상승하여 심혈관 질환의 원인들을 완화시켜주고 수면 시간 동안 분해되고 쌓여있는 노폐물과 독소들을 체외로 배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빨래를 할 때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가능하겠죠? 이렇게 물은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할 때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효과로 인해 간과 신장이 힘을 얻고 활성화되어 힘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은 소화를 촉진하여 변비 개선에 도움을 주며 건조한 날씨에는 피부 건강에도 큰 영향을 끼치므로 주름이나 여드름 등 피부 문제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금물 가글과 따뜻한 물 마시기 두 가지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만 실천하셔도 상당한 건강상의 이점을 챙기실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세 번째 아침 루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침 식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침 식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우선 두 종류로 나눠서 생각하면 아침을 드시는 분과 안 드시는 분이 계시겠네요. 저는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이점이 많으므로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점은 아침 식사는 뇌의 기능적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주 에너지원으로 포도당을 사용하는데 아침 시간에는 긴 공복 시간으로 인해 뇌세포로 가는 포도당의 수치가 줄어들게 되어 뇌의 신경전달 물질의 생성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기억력이나 집중력 등 작업 수행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2005년 미국 하버드의대 매사추세츠 병원 아동정신과 마이클 머피 교수는 실험을 통해 아침 식사를 규칙적으로 한 학생 그룹이 반대 그룹보다 숫자 암기력과 언어 구사력이 3%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렇게 아침 식사는 우리의 뇌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침 식사가 중요한 점은 비만 예방에 있습니다. 잠자는 시간 동안 이미 많은 시간 공복 상태가 지속되었는데 아침 식사를 거르게 되면 점심시간에 과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긴 공복 시간 후에 과식은 혈당 수치를 급격하게 높여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습관이 반복되게 되면 몸에서는 아침을 당연히 거를 거라고 예상하여 피하지방 형태로 영양분을 저장하는 학습을 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비만으로 가는 발판을 마련하는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 아침 식사가 중요한 이유는 중증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은 주요 연구기관의 논문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 린다 박사팀의 아침 식사와 심혈관 질환 사망에 대한 연구에서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그룹의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14%에서 36%가량 높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은 인슐린 저항성과 혈압 상승,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원인으로 지목하였습니다. 독일 당뇨병 센터 사브리나 슐레징거 박사 연구팀은 9만 6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침 식사를 하지 않은 그룹의 사람이 반대 그룹에 비해 제2형 당뇨병 발생률이 평균 33% 높다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일주일에 4일에서 5일 아침을 거르는 사람은 당뇨병 발생률이 55%까지 높았다는 내용입니다. 당뇨병은 추가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치매와 암의 발병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이유를 근거로 아침 식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제가 선택해서 먹고 있는 아침 식사 메뉴를 참고로 알려드리면 채 썰은 양배추와 사과를 올리브유와 곁들여 찐계란과 함께 먹고 있습니다. 하루에 사과 1개를 먹으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사과 1개에 모든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과를 식전에 2주 정도 꾸준히 드셔보시면 피로회복과 소화기능 개선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침 식단에 대한 내용은 다른 영상을 통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의 건강을 위해 실천해야 되는 몇 가지 아침 루틴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무병장수의 원리는 꾸준한 좋은 습관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내몸 건강연구소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